이게 늦어진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이 6월이 거의 끝나고 있는데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부랴부랴 4, 5월을 묶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4월의 책으로 골랐던 게 어떤 책이었냐면 이 사피엔스라는 이 두꺼운 책을 제가 호기롭게 4월의 책으로 골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을 못 내서 그래서 아직 이만큼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피 N까지 읽은 거예요. 이게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다 읽고 리뷰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구나. 이거를 4월 안에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구나. 사실 제 이달의 책을 하는 이유는 이걸 뭔가 수단으로 해서 이 컨텐츠를 내가 뭔가 기록을 남긴다라는 거를 수단으로 해서 책을 조금 더 많이 읽고 의도적으로 읽겠다라는 다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 의도에 의하면 그냥 못 읽었어도 4월에 책으로 읽은 데까지만 사실 리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4, 5월에 읽은 책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월의 책으로는 이 사피엔스를 골랐었어요. 네, 이 사피엔스를 고른 이유가 3월 달에 제가 지능의 역설이라는 책을 읽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고 좀 진화 심리학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책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피엔스를 골랐던 거였는데 이 과학혁명에서 조금 제가 흥미로웠던 주제가 있는데 과학은 모르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다라는 그 개념이 조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 과학이라는 건. 그래야 뭔가를 발명하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 외에 최근에 김상욱 교수님이 최성훈의 사고실험 유튜브에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 이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작은 거 하나 입증하고 죽는 거다. 근데 그 데이터들이 쌓여서 정말 수백 년에 걸쳐서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럴 때 나라는 과학자 한 명이 정말 작은 결과 하나 보태는 것 뿐이다.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던 게 떠올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야말로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지 않나? 뭔가 겸손해야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그 일을 하다 보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그 개념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월에 읽었던 책은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었는데 제가 이 책이 더 좋았던 이유는 제가 이걸 읽기 전에 조금 많이 이게 4월에 읽었는데 제가 4월 달에 좀 많이 뭔가 다운되어 있었거든요. 심리적으로 되게 조금 힘들고 다운되는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더 뭔가 붙잡았나 싶기도 하고 적절한 시기에 저한테 와준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기에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새롭게 와닿은 개념이 뭐였냐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챕터 2쯤에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대개 각자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우리는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과연 내 스스로 배우라고 얼마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은 뭔가 내가 초짜고
사실 신인 배우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민망하고 너무 부족하고 무의식 중에는 어쩌면 나 스스로에게 배우라는 정체성을 믿고 있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내 행동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잖아요. 아,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작은 무의식마저도 내가 조절해야겠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내 무의식 중에 이거를 인지하고 내가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참 중요하다. 나 스스로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 수 있겠어요. 이 이후부터는 조금 더 일부러라도 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좀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어서 제가 다음으로 읽은 책이 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에세이 집이에요. 이게 러닝을 하면서 쓴 글인데 그 작은 실천들로 뭔가 이루어지는 러닝을 하니까 이게 뛰잖아요. 근데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뭐냐면 적어도 걷지는 않았다. 나는 적어도 걷지는 않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의 어떤 기준처럼 삼는 것도 있는데 완주를 못하거나 기록을 단축시키지 못하거나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지언정 적어도 나는 걷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진 않다라는 게 요지인 건데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게 작가님이 처음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앉아서만 일을 하잖아요. 살도 많이 찌고 체력도 떨어지고 라는 걸 느껴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러닝이라는 걸 시작하셨던 거였는데 그러면서 러닝이 또 새로운 어떤 인생에 큰 무언가 생긴 거죠. 큰 축이. 나에게 있어 그런 건 뭐가 될 수 있을까? 뭔가 내가 배우라는 본업이 있지만 이거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서도 내 인생에 정말 크게 자리 잡는 게 분명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좀 어떤 꾸준함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이 배우게 됐던 그리고 나서는 이 5월의 책으로 골랐던 게 이 혼모노라는 책이었는데 성애나 작가님의 단편 소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골랐던 이유가 그 박정민 배우님의 출판사 무제 대표님께서 넷플릭스 왜 보냐 성애나 책 보면 되는데 라는 그 카피에 제가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카피에 흥미를 느꼈을 텐데 저도 그 문구를 보고 그래? 얼마나 재밌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저도 샀던 거였거든요. 뒤에 추천에 말해보면 성애나의 작품은 실제로 그 인물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것들 투성이다. 구체적이면서도 명료하다. 실로 우습고 담백하기까지 하다. 뛰어난 연기력이다. 저도 이게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어떤 디테일한 묘사나 심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묘사할 수 있지? 라는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이 짧은 단편을 하나 쓰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조사와 공부와 연구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까? 제가 이 성애나 작가님의 책을 이제 이거 한 권 읽어서 정확히 어떤 스타일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 책만 봤을 때는 뭔가 작가님의 어떤 엔딩이 항상 좀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그 결말을 좀 맡기고 이건 이런 이야기야, 이런 결말이야 라고 강요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 인물들의 끝이 뭔데요? 그래서 이 결말이 뭔데요? 라는 게 한편으로는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근데 또 내가 좀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을 열어두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흥미로웠던 것 같고, 몰입의 파티라는 게 너무 이렇게 맞는 표현인 게, 그러니까 읽으면 그냥 읽다 보면 한 편이 끝났네? 그 다음 편 읽다가 뭐 또 끝났네? 이런, 보통 책에도 그런 몰입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쑥 빨려 들어가지고 그 진짜 몰입되는 그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몰입력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책이 흡입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성혜나 작가님의 장편 소설은 어떨까라는 좀 궁금증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5월에는 이렇게 읽었고요. 그리고 약간 조금 스포라고 해야 되나? 스포를 하자면 6월의 책으로 고른 책은 이 살수선이라고 아시나요?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연극이 있는데 그거 원작 소설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6월의 책으로 아직 읽고 있어요. 아직 3분의 1 넘게 읽고 있는데 6월 안에는 읽을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이 책과 또 읽은 책들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